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풀 정은희 강사입니다. 올리 20일 만에 끝내는 컴활 실기 과정을 여러분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컴활 2급 실기예요. 나 1급인데 1급 실기 준비하는 분들 들으셔도 도움이 되지 해가 되진 않습니다. 자, 제가 우리 컴활 2급 실기에서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점수 내기가 어려워하는 부분 뭡니까? 계산 작업이에요. 점수 배점 하나에 8점씩 5문항 8, 5, 40 40점의 배점이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계산 작업 레벨 1 시간을 마련했어요. 레벨 1이라고 하니까 뭐 또 기본 함수 익히고 끝내나 보다. 노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수학 삼각함수, 통계함수, 정말 기초함수죠. 얘네들의 사용 방법, 엑서사이즈 하고 관련 기출문제, 따끈따끈한 최신 기출문제를 쫙 풀어서 여러분이 완전 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일단 계산 작업 문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 손가락 끝을 보세요. 일단은 곧바로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4차원의 블랙홀로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선은 스텝 바이 스텝 계산 문제, 단순한 문제를 먼저 엑서사이즈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시험에 절대로 함수 하나 쓰는 건 안 나와요. 옛날엔 나왔죠. 그래서 함수를 뭐 2개 이상 쓰는 게 나오면은 중첩된 이런 함수식을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마법사에서 함수 찾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거 따지면요 합격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요 직접 여러분이 함수 수식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주 빠르게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함수를 써야지, 어떻게 써야겠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 수식을 입력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처음에는 는 이것부터, 계산 수식은 이것부터 해요. 그 다음에 는 쓴 다음에 함수가 여러 개 나온다면 그 중에 마지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함수를 먼저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에서 뭐 반올림하여 표시하세요. 그러면 반올림이 결과값이 돼야 돼요. 어떤 수식의 결과값은 반올림된 결과. 그러면 반올림 함수를 먼저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 그 다음에 수식과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연결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앰퍼샌드 요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우리 시험에 얘 연결연산자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2급 시험에서는요 뭐 어떤 함수를 써라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함수를 써라. 그래서 그다지 어려운 함수는 나오지 않아요. 보도 듣도 못한 함수가 나온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근한 함수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난이도가 쉬운 수학 삼각함수, 통계함수 얘네들을 먼저 익혀보고 그들을 조합하여 실제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걸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리고 나도 풀 수 있겠는걸, 이런 자신감을 업 시켜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집중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통계함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필기 때도 또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에버리지는 뭡니까? 평균 구하는 거 다 알아. 그럼요. 에버리지하고 뭡니까? 여러분이 평균을 구할 범위만 슈루루루 잡아주면 끝나요. 그 다음에 우리 중에서 제일 큰 애는 누구일까? 맥스 함수. 우리 중에 제일 조그만 애는 누구일까? 미니마이저 함수. 그죠?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머리 아픈 애가 뭡니까? 우리들 중에 첫 번째로 큰 애는 누구일까? 두 번째로 큰 애는 누구일까? 바로 맥스보다 좀 더 심오한 애, 바로 라지와 스몰이 있습니다. 라지는 크다. 즉 이 K가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K는 1이 되고,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세요. 2를 쓰면 되고. 됐죠,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하는 건 똑같대.
다만 맥스는 무조건 큰 값이지만 얘는 첫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 세 번째로 큰 값 이걸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몰은 뭘까요? 작다. 뭡니까? 첫 번째로 요 범위 안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 하면 1, 두 번째로 작은 값 2. 아, 라지와 똑같군요. 그렇습니다. 의미상 차이만 있어요. 그럼 이거 해석 가능하죠? 뭔 얘기입니까? C3에서 C의 10번지 영역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세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랭크.EQ. 어허허, 이거 순위 계산하는 거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랭크.EQ 이거는요, 기준값. 기준값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몇 등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나의 점수가 기준값이에요. 그리고 참조 범위는 다른 사람의 점수 범위. 그 다음에 정렬 옵션 나오는데 0 또는 생략 아무것도 안 쓴다. 그러면 뭐예요? 큰 값이 1등. 그 다음에 0이나 뭐 생략이 아니라 1을 썼다. 그러면 작은 값이 1등이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해석합시다. A3부터 A10 반드시 이 뒤에는 절대 참조 번지를 써줘야 됩니다. 뭔 얘기예요? A3에서 A10번지 범위에서 A3번지가 몇 번째로 잘했는지 몇 번째로 큰지 그거 순위를 계산해줘 이 얘기입니다. 뒤에 옵션이 생략됐죠? 큰 값이 1등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카운트 A, 카운트 if S 얘네들 우리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얘네들은 카운트 일가라고 우리가 부릅시다. 카운트 그룹이에요. 그러면 카운트하고 카운트 A는 무조건 범위만 지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카운트 함수는 범위에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해주고 카운트 A는 공백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 타입의 개수를 계산해줍니다. 그럼 카운트 A, A3에서 A10 뭔 얘기? A3, A10 전체 범위 데이터 개수 몇 개인가 구해봐.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카운트, if S 이게 우리 시험에 이제 되게 잘 나오는 애들인데요. if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조건이에요. 근데 if 얘는 조건 하나, if S는 뭐예요? 조건들, 조건이 2개 이상. 됐죠? 자, 카운트 if는 개수를 세는데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의 개수를 3개 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범위 똑같고 다만 뒤에 쉼표하고 조건을 써주게 됩니다. 따옴표 열고. 그럼 뭔 얘기? 카운트 if A3에서 A10, A3의 A10 이 범위 안에서 인천이라는 글자와 똑같은 애들이 몇 개나 있는지 개수 세어볼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카운트 if S는요. 조건들이죠. 자, 얘는 문법이 뭐가 다른가요? 문법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그 다음 이 범위 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그러면 이 모든 개수, 이 모든 조건에 일치하는 개수를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3에서 A10번지에 여기 범위에서 인천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고 그 다음에 B3에서 B10번지에서 학생이라는 글자가 몇 개가 있는지 세어봐. 됐죠? 그럼 이 얘기는요. 결국은 인천에서 일치하는 애들 중에 학생 개수, 요 학생까지 일치하는 애가 몇 개인지 요걸 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학생 인원이 몇 명인가 이걸 구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어요? 네. 헷갈리려고 그래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학 삼각함수 나오죠. 자, 수학 삼각함수는 sum if s. 아이고, 여기도 if s가 있네요. sum은 뭡니까? 합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sum에서 범위만 지정해주면 이 범위의 합계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sum if는 뭐예요?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 보면서 합계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sum if 조건 범위, 그죠? 그 다음 조건. 아, 그럼 뭔 얘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요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의 합계 범위, 그래서 요 줄에 해당하는 합계 합계 범위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A3에서 A10번지에서 인천이란 글자가 있는 데이터들을 행을 찾아봐라. 그럼 그 행의 비열에 해당 값들만 모아서 나는 합계를 구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선 문법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SUMIF S는요. 조건들이죠. 자, 조건들인데 얘는요. 문법이 좀 달라요. 얘랑 다르다고요. 자, 째려봐요. 어떻습니까? 합계 범위가 앞으로 온다. 요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합계 범위, 그 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니까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렇게 돼요. 요거 문법 헷갈리기 없기예요. 요거 먼저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 제 강의 스톱하고 요거 먼저 지금 째려봐요. 자, 제가 빨간 거 이거 정신없다고요? 좋아요. 빨간 거 지우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지우고 자, 지금 눈 깜빡 입력 됐어요? 끝. 보세요. 그럼 이거 뭐예요? SUMIF S C3에서 C10 이게 합계 범위. 그러니까 나는 C3에서 C10번지에서 합계를 구하겠다. 단 조건이 A3, A10에서 인천을 만족해야 되고 B3, B10에서 학생을 만족하는 애들의 합계. 됐습니까? 자, 문법 눈여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라운드 가문이 나옵니다.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우리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자, 우선 라운드는 뭡니까? 반올림. 라운드 값, 콤마, 자릿수예요. 그래서 값을 반올림하여 정해진 자릿수까지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123.456이라는 값,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자릿수죠. 2가 써 있죠. 그러면 뭐냐면 반올림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해줘. 그럼 여러분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구하면 123.46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그 반올림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나오는데 여러분 자 123. 제가 456 썼죠. 그럼 여쭤볼게요. 자, 는 라운드. 자, 조금만 연습합시다. 는 라운드. 자, 123.456. 여러분 여기서 반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릿수에. 그렇죠. 2를 써야 되죠. 둘째 자리는 2였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반올림에서 여러분이 정수로 표시하려면요. 정수요? 네, 정수는 뭡니까? 소수점 안 키우려고 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123만 나오게 하려면 반올림에서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럼 0 써야 되나? 네, 0이에요. 정수. 그럼 이번에는 나는 반올림을 해서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요거 10의 자리까지 표시하고 싶어요. 반올림에서. 1의 자리 표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뭔 얘기냐면 반올림을 해서 120을 표시하던가 130을 표시하던가 반올림에서 요 1의 자리 반올림에서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는 라운드 123.456 콤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1 요 자리 반올림에서 여기까지 표시하는 거. 그럼 이번에는 나는 10의 자리 반올림에서 100단위로 100을 표시하던가 아니면 200을 표시하던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는 라운드 123.456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00단위면은 마이너스 3이에요? 예. 만단위는 마이너스 4예요? 예.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기억해야 돼요.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문법 다 똑같아요. 다만 의미상의 차이.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거, 그죠? 라운드업은요. 아무리 숫자가 작아도 무조건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조건 올리겠다. 라운드 다운은요. 무조건 버리겠어. 아무리 숫자가 커도 다 버릴 거야. 됐죠? 자, 라운드업 123.2 콤마 제로 뭔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무조건 올려서 정수로 표시해. 그럼 124. 그죠? 예.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129 콤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뭐예요? 무조건 버려. 그럼 뭐예요? 120 맞아요? 예. 이거 이해돼야 돼요.
여기서 또 하나 깨야 할 상식 라운드 다운 이거 우리 필기 때 또 배웠어요. 라운드 다운의 family, best friend 바로 truncate, T-R-U-N-C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우리 시험에 MSG 같은 애들이에요. 잊을만 하면 하나씩 나와요. truncate, int 함수 이런 애들. trunc 값 콤마 자릿수 나오죠. 자 이때 자릿수를 생략해버리면은 얘는 무조건 다 버리고 정수로 표시를 합니다. 예? 그냥 123.2 하고 트렁케이트 이렇게 써버리면은 123이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예? 자 그래서 이걸 TRUNC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릿수를 쓰면요 라운드 다운하고 결과는 똑같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 예, 알아두면 돼요. 자, exercise. 자,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을 가지고 요 간단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감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1시트에서 자, 문법 C4에서 C의 18번지, 회화 점수 D4에서 D18번지, 작문 점수 E4에서 E18번지를 참조해서 평균 F4에서 F18번지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요 연습 1시트 바로 여기입니다. 오 이게 있군요. 네. 자 평균 문법 회화 작문 얘네들을 이용해 평균 구하는 거죠. 이때 평균은 뭐다? average. 자 여러분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늘 쓰고 함수를 쓴다. average 이렇게 쓰라고요. 곧바로. 에? 가로 열고 함수의 생명은 가로. 그 다음에 문법 회화 작문의 평균이죠.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 꽝. 오케이? 예,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이때 아래로 handling 쭉 잡아당기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참고로 div0는 여기 빈칸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무시하세요. 이해됩니까?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평균 F4에서 F18번지를 구했다면 소수 첫째 자리로 반올림하여 반올림 평균에 표시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반올림에서 표시하라고 나왔죠. 첫째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됩니까? 이 평균에 반올림에서 첫째 자리까지 보여달라. 뭐라고 쓰라고요? 라운드 가로 열고 뭐요? F4번지 콤마 그리고요. 그렇죠. 1이죠. 마이너스 1은 아니에요. 예, 첫째 자리니까. 이렇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handling 쭉.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는 에러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때요? 첫째 자리 다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하. 근데 여기서 깨알 팁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절대 이것 따로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반올림과 평균, 그러니까 어떤 평균을 구한 후 첫째 자리에서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럴 경우 이렇게 문제가 두 개 함수를 사용해서 답을 구하라고 할 때는 반올림에서 결과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결과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함수가 라운드이기 때문에 라운드를 먼저 쓰고 가로 열고 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예요? 평균. 그죠? 평균식을 쓰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뭡니까? 라운드에 반올림할 자릿수 이렇게 써준다는 겁니다. 요 느낌 아세요? 예, 요거예요.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전체 응시자 수 C의 20번지를 지금 계산하세요. 카운트나 카운트 A 함수를 선택하여 작업하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굴을 봅시다. C의 20번지 어디일까요? 쭉쭉쭉 내려가니까 전체 응시자가 몇 명인지 말해봐 이거죠. 우리 이름으로 모두 몇 명인지 구해볼까요? 그럼 이름은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문자네? 그러니까 뭘 사용한다? 카운트 A 함수 가로 열고 자 그 다음 범위는요. 이름 범위를 짜르르르르 잡고 여기까지 범위만 잡으면 되죠. 가로 닫고 엔터 꽝. 오 15건 나온다 이거죠.
보이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문법 최고 점수를 계산하세요. 라지 함수 이용합시다. 자, 라지를 이용하래요. 자, 문법의 최고 점수. 아이고, 여기 22번 행이네요. 여기다 구해야 돼요. 자, 문법의 최고 점수 라지를 이용하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는 라지 쓰면 되죠. 자, 문법 점수 범위에서 최고 점수 구해야겠군요. 범위 모두 잡으세요. 그 다음은요. 여기서 뭐 그냥 닫으면 안 되죠. 쉼표 찍고 문법에서 가장 큰 점수가 최고 점수죠. 그러니까 뭐 써야 된다? 1. 가로 닫고 엔터로 깔끔하게 마무리. 200점이 가장 잘한 점수. 자, 이번에 장문의 최저 점수 우리 구해봅시다. 회화 두 번째 낮은 점수 구하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 그래요. 이거부터 구합시다. 회화 점수 중에 두 번째로 낮은 거 스몰을 이용하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기 봅시다, 여러분. 회화 두 번째 낮은 점수 요거 뭐라고 풀어야 돼요? 는 small 가로 열고 뭡니까? 회화 점수 범위를 다 잡아야겠구나. 콩콩콩콩. 그 다음은요. 쉼표 찍고 뭐? 두 번째 2. 오케이. 엔터 꽝. 어휴 잘 나오네. 그쵸?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문 최저 점수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민으로 풀면 안 될까요? 그럼 민으로 풀어봅시다. min 쓰면 되니까. 자, 장문 점수 범위 쭉 쭉쭉 그리고요. 뭐 써요? 아니요. min 함수는 그냥 범위만 잡고 가로 닫으면 가장 작은 값을 구해줘요. 100점이네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게요. 회화 두 번째 높은 점수는요. 는 라지? 이제 난 안다. 그럼요, 라지. 이렇게 직접 쓰라고요. 그 다음에 회화 점수 범위, 이 범위 안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라지 않습니까? 쉼표 찍고 뭐, 2, 가로 닫고 엔터 꽝.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려운 것도 없어요. 이제 회화 100점 이상 인원수가 몇 명인지 계산하세요. 단 count if를 이용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조건이 붙은 개수 뭡니까? 정말 count if죠. 자, 회화 점수 100점 이상 인원수. 그러면 회화 점수 중에서 100점 이상이 몇 명인지 몇 개인지 여러분이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네요. 그죠? 그걸 엑셀한테 이제 풀어보라는 거죠. 어떻게 쓰면 돼요? 는 뭐다? count if 가로 열고 range는 뭐예요? 그렇죠. 범위, 회화 점수 범위, 이 범위 전체에서 말이다. 이런 얘기죠. 쉼표 찍고 그 다음 조건이죠. 이때 조건은 따옴표를 열고 써줘야 돼요. 뭐라고요? 100점 이상 뭐라고 써야 되죠? 크거나 같다. 뭐 100 이렇게 쓰는 거예요.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count if에서는 여기다 쉼표 찍고 또 범위 잡고 또 조건 쓰는 거고요. 오케이? 엔터 꽝. 정말로 4개가 나온다. 어이구 똑똑하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때요? 기본기 잡으셨나요? 난 필기 때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자, 이번에는 통계함수, 수학 삼각함수를 작업합니다. 연습 2시트에서 또 엑서사이즈 들어갑시다. 자, 이번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판매량 C3에서 C의 13을 기준으로 순위 E3의 23을 계산하세요. 단 판매량의 큰 값이 1등이랍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곧바로 갑시다. 판매량을 가지고 순위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연습 2시트 갑니다. 자, 보니까 판매량 나왔어요. 이걸 갖고 몇 등인지 여기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판매량이 높은 애가 1등이에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여러분 순위를 구할 때 석차, 순위 똑같은 말이죠. 어떤 함수를 제가 쓴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알아야 돼요. rank 점 뭐 EQ 여러분 여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예요. 순위를 구한다. 보이죠? 따닥 이렇게. 그럼 number 뭐예요? 바로 현재 줄의 판매량 내가 몇 등일까? 맞아요? 쉼표 찍고 레퍼런스 범위 REF 보이죠? 얘를 포함하여 전체 판매량 범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and 여러분
판매량이 내가 몇 등인지 알려면 이 범위 안에서 계속 몇 등인지 계산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아래로 핸들링해도 이 범위는 움직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죠. 세팅 시켜야 됩니다. 세팅 시킬 때 뭐 누른다? F4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오더는 뭡니까? 정렬 순서인데 이 석차를 계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큰 값이 1등이니까 이럴 때는 생략해도 되죠. 그러니까 가로 닫으면 된다 이겁니다. 엔터 꽝. 오, 얘가 1등이랍니다. 그리고 아래로 쫙 끌어볼까요? 고! 고! 어때요? 아, 등수가 나온다. 그죠?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판매량이 차례대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네. 높은 애가 1등이다 진짜. 그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 서비스 팁. 자, 우리 시험에요. 최근 들어 썸함수를 이용해 누적 판매, 이거 누적 합계를 구하는 문제가 간간히 상시 문제에서 자주 나왔단 말이에요. 정말요? 예. 자, 그러면 누적 합계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요. 현재 297만. 그 다음 여기 누적 판매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하고 이걸 더한 합계가 여기 나와야 돼요. 여기는요. 이거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적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데요? 는 썸을 써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누적 판매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누적 판매 합계가 얘밖에 없는데요? 그쵸? 이럴 때는 클릭하고 콜론 찍어보세요. 콜론이요? 예, 위아래 마침표. 자, 이렇게. 그러면 C3가 한 번 더 나와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화면을 지금 째려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째려보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 D4 말이에요. D4는 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야 C3부터 C4까지 더하는 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D5는요. 식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유추해봐요. 부여주기 C3부터 C5까지 더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C3에서 C3, 그 다음 줄은 C3에서 C4, 그 다음 줄은 C3에서 C5.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C3는요. 시작은 항상 여기서부터 더해지는 거죠? 이럴 때 이 앞에다 클릭을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그리고 F4. 이렇게 누르면 여기가 절대 참조가 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슬그머니 가로를 닫으면 이게 누적 합계 공식이에요. 정말요? 네, 엔터 꽝. 자, 아래로 핸들링 합니다. 잘 보세요. 자, 밑에는 590 얼마가 나오겠죠? 짠짠. 어때요? 잔디밭은 왜 떠요? 자리가 좁다고요. 참고로 여러분 시험 볼 때 자리 좁아도 그냥 냅두면 돼요. 저는 일단 늘리겠습니다. 따닥. 어때요? 오, 누적이 되네. 이거예요. 에? 누적할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가장 이제 우리 시험에 근접한 문제 엑서사이즈예요. 자, 음료 판매량 합계 C14번지를 계산하세요. 단, 썸이프 함수하고 라운드 함수를 이용하랍니다. 단, 100원 단위까지만 표시되도록 반올림 설정을 해요. 그럼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651만 4,350원이면 그냥 100원 단위로 어떻게 해요? 400원 이렇게 나오게끔 깔끔하게 반올림 처리하랍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기억해요, 여러분? 자릿수? 네. 마이너스 2 쓰면 돼요. 정말요? 그러면 반올림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라운드를 먼저 써야 돼요? 썸이프를 먼저 써야 돼요? 그야 라운드겠지. 맞습니다. 자, 음료의 판매량 합계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곧바로 갑시다. 자, 여러분 여기에요. 그러면 자, 일단 음료의 판매량 합계는 제품 분류가 음료인 애들의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럼 여러분 썸이프 공식 기억나요? 썸이프? 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렇게 쓰죠. 썸이프 가로 열고 맨 먼저 레인지는 뭐예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러면 음료라는 글자는 이 범위죠.
A3부터 어디까지? A13번지까지. 이 범위에서 쉼표 뭘 찾을 거예요? 다음표 열고 음료라는 글자 똑같은 게 있는지 찾아봐. 쉼표 찍고. 그리고 이 음료의 판매량이니까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는 뭡니까? 그 음료에 해당하는 판매량의 합계. 따라서 판매량 범위 C3부터 C의13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가로 닫고. 이러면 음료의 판매량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죠? 나오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300원, 400원, 100원 단위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다 이 결과값을 100원 단위로 반올림해. 앞에다 뭘 써야 된다? 넣은 다음에 라운드. 가로 열고. 라운드 함수는 뭡니까? 가로 열고 값. 여기까지가 number 값이에요. 쉼표 찍고 끝에다가 뭐라고 써요?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엔터 꽝. 400원. 어때요? 짠짠짠. 보이십니까? 네. 끝이에요. 이 정도 여러분이 워밍업 연습을 하시면,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아유 아직 결론이 아니었나? 엑서사이즈. 자 지금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를 해주면 됩니다. 자 2020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이에요. 제가 3문제만 뽑아봤어요. 왜? 우리가 배운 함수 안에서 나왔던 문제들. 아 이것만 배우고도 이런 문제가 풀 수 있는 거구나. 그럼요. 자 1번 문제 들어갑니다. 표 1에서 자 준비되셨어요? 자 지금 졸고 계신 분 한번 스트레칭 하십시오. 자 표 1에서 직의 A3에서 A11번지가 과장이면서 성별 C3에서 C11번지 영역이 여인 실수령액 F3F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수령액 F3, F11의 합계를 F3에서 F11의 합계를 F12번지 셀에 계산하세요. 결론은 F12번지 셀에는 이거 쓰고 수식을 써라 이건데, 자 결과값은 천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123,456이면은 13만원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아, 만 단위로? 예. 그럼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져요. 여기까지 표시하려면 100, 여기까지 100원 단위로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4인가 보지? 예, 마이너스 4 써야 돼요. 만의 자리. 그럼 라운드업. 그럼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어떤 함수 먼저 써야 됩니까? 라운드업 써야겠는데? 예, 맞아요. 는 라운드업, 가로 열고 서미프 S.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된다고요. 서미프 S는 또 뭐야? 조건이 하나. 직의가 과장이어야 돼. 성별이어야 돼. 이들의 합계 범위는 실수령액 범위. 됐어요? 딱딱 그려져요? 예.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빨간 볼펜을 지워버리고, 자, 여러분. 눈에 슉 들어왔어요? 문제 보여드리죠. 자, 문제. 짠! 짜잔짠! 실전 작업. 이거예요. 예, 이거. 보이죠? 그럼 뭐예요? 바로 이 범위에서 과장인 걸 찾아서,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리고 직의가 과장이면서 성별도 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이 지금 우리가 또 인간 엑셀이 돼서 보면 요런 애들이 있네요. 그죠? 요애. 그럼 얘네들의 총 수령액의 합계 보이죠? 얘네들의 합계만 더해서 그것을 만 단위로 올림 처리해서 보여줘라. 어디에? F12번지 셀에. 됐습니까? 네. 그럼 뭐부터 써야 돼요? 자, 여러분 보여줘요. 곧바로. 자, 실전이다. 뭡니까? 라운드업. 맞아요? 네, 라운드업.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넘버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과장이면서 성별이 여인 총수령액이죠. 그죠? 그럼 뭘 써야 돼요? 넘버에. 그러면 sumif s를 써야 된다. 가로 열고. 왜 문제에서 sumif s 쓰라니까?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sum range 합계를 구할 범위. 여러분 sumif s는 합계 구할 범위 잡아야 되죠. 총수령액 범위를 곧바로 F3에서부터 어디까지? F11까지. 됐습니까? 쉼표 찍고. 자, 조건 크리테리얼 레인지 1 보이죠? 자, 맨 처음에 조건에 해당하는 거 직의가 과장이니까 직의 범위를 무조건 잡아줘야겠다 이겁니다. 자, 직의 범위를 제가 잡겠습니다. 여기죠.
A3부터 A의 11번지 쉼표 찍고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과장. 따옴표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과장.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랍니까? 성별이요. 그러면 성별 범위 고, 싱 잡고 쉼표 찍고 따옴표 열고 뭐? 여. 그 다음에 썸이프에스 가로 닫으면 되죠. 조용히. 그리고요. 예, 여기까지가 라운드업 입장에서 넘버에 해당해요. 쉼표 찍고 자릿수는요.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뭐? 엔터 꽝. 호호호. 972만원. 만원 단위.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 진짜 나왔어요. 예, 2020년도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정도 풀 수 있겠습니까? 하하, 나 이거 아까부터 예상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예? 요거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이런 스타일 아주 진부예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자신감을 좀 가지셨다면 표 2에서 월 H3에서 H12 3월인 강수량과 그 다음에 3월인 강수량 K3에서 K10 평균과 5월 강수량 평균의 차이를 K11번지에 계산하세요. 결론이 뭐예요? K11번지에 는 써서 수식을 완성해라. 단 결과값은 반드시 양수로 표시하세요. absolute 함수. 여러분 ABS 이거 필기 때 열심히 알았죠? 이거 뭡니까? 절대값 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수로 무조건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예요? 아, 음수를 양수로 표시하려면 ABS가 꼭 나와야겠구나. 결론이 ABS입니다.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이잖아요. 이 값에 에버리지 if 함수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수식 형태. 에버리지 if 어떻게 됐더라? 뭐 이런 분 계시는데 에버리지가 뭐예요? 평균. if는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에 따른 평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평균? 예, 3월 강수량 평균, 5월 강수량, 5월이 아니라 4월이겠죠. 4월 강수량 평균 빼야죠. 맞습니까? 평균의 차이니까. 그랬나? 예.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 아장아장 걸어봅시다. 그게 뭔데요? 일단 이거부터 구해봐요. 월이 3월인 강수량 평균, 4월 강수량 평균 차이. 그러니까 뭐예요? 3월에서 4월 강수량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을.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보시죠. 3월, 4월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3월달 강수량 평균부터 한번 아장아장 걸어보죠. 자는 average 함수 이름 뭐라고요? if, average, if 가로 열고 average if, range. 자, 맨 처음에 range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럼 range가 뭐에 대한 range입니까? 그렇죠. 바로 여러분이 구할 거는 조건에 대한 range예요. 따라서 3월, 4월 이 글자 보이죠? 바로 얘네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구한다? 따옴표 열고 3월이라는 글자하고 똑같은 거.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균을 구할 범위는 뭡니까? 이 3월, 4월 이걸 구하는 거 아니죠? 그럼 뭡니까? 평균을 구할 거는 강수량의 평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가로 닫고 우선 엔터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3월의 평균 강수량이 나오게 돼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4월 강수량하고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4월 강수량 한번 평균 구해봅시다. 어떻게 써야 돼요? average, average 가로 열고 뭡니까? 예, 똑같다. 뭡니까? 이 범위 안에서 3월, 4월 이 범위 안에서 쉼표 찍고 몇 월을 구해라? 4월. 그 다음에 여러분 뭐의 평균? 그쵸? 강수량 평균 L3에서 L의 11인가요? 10 여기까지 가로 닫고 똑같아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4월 강수량 평균, 그러면 3월 강수량 평균에서 4월 강수량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38.9가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결론이 마이너스 싫어. 그럼 이거 음수값 양수로 표시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absolute 해줘야지. 그러니까 앞에다 뭐 쓴다? ABS. 아이고 뮨 뭡니까? ABS 가로 열고 어디가 가로 닫는 거죠? 맨 끝. 가로 닫고 엔터 깡 38.9.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네. 어때요? 나 이 문제 포기. 아니요, 포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짜증나는 문제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풀었던 거 이거 머릿속에 탁탁탁 기억하시고, 자 3번 문제 표 3에서 임대료 D16에서 D23이 100만원 이상, 100만원입니다 여러분, 100만원 이상 130만원 이하인 사무실의 비율을 D24번째 셀에 표시하세요. 이때 조건은요, count ifs하고 count 함수를 이용하래요. 이런 두 개 함수를 이용해서 비율을 구하랍니다.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굳이 count ifs하고 count 함수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하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자 일단 째려봅시다. 임대료가 100만원에서 130만원 이하. 자 갑시다. 그럼 여러분 째려봐요. 자 고 여기 슝 표 3 나오죠. 자 여러분 임대료 100만원 이상은 이런 애들이죠. 100만원 이상 130만원 이하. 그럼 100만원 이상 130만원 이하가 하나 둘 세 개네요. 세 개. 예? 세 개예요. 그럼 이들의 임대료 비율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의 얘기 맞습니까? 예. 임대료 비율을 구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전체 데이터 개수에서 이 100만원 이상 130만원 이하인 데이터 개수를 비율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전체 데이터가 지금 몇 건이에요? 두 개, 세 개. 자, 제가 직접 써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는 카운트. 우린 이건 잘하잖아요. 는 카운트 함수 쓰라니까. 그럼 뭐예요? 임대료 데이터 개수 전체 몇 개인가 세어보면 돼요. 엔터를 쳐봅시다. 800%는 뭡니까? 아이고 여기가 백분율로 서식이 만들어져 있군요. 자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는 카운트 어떻게 한다고요? 범위 슝 가로 닫고 엔터 꽝 8건이에요. 그럼 이 8건에서 현재 뭡니까? 100만원 이상 130만원 이하. 자 이 애가 몇 건이에요? 하나 둘 세 건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전체 3개 중에서 8개가 차지하는 8개에서 3개가 차지하는 비중 엔터 꽝 하면은 0.38 38%가 나온다고요. 에? 됐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3을 제가 써요? 아니죠. 이 3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이거 100만원 이상 130만원 이하. 이건 뭐라고 써야 돼요? count if s를 이용해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문제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count 함수하고 count if s. 제가 이건 썼으니까 이제 이걸 쓰면 된다고요. 3 대신에.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count if s 함수 여러분 기억나요? 아까 했는데 어떻게 써요? 자 이제 지우고 갑시다. 곧바로 여기다 공략하죠. 자 는 뭐예요? count if s 가로 열고 맨 처음에 조건범위 1 조건범위 1이 뭐예요? 임대료 범위 안에서. 맞아요? 여기서 100만원 이상이 조건이잖아요. 뭡니까? 쉼표 찍고 100만원 이상 어떻게 써요? 다음표 열고 그거 나갔다 하고 제가 또 절망을 느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많이 계세요. 예전에 그 강의하는데 그 커말 그 실기 그 속성 과정 근데 앞에 앉으신 분이 100만원 이상 이러면은 이걸 진짜 이걸 보시고 착각을 하셨는지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제가 딱 했잖아요. 아, 또 이걸 보시면서 그거 아닌가? 이러면 정말 곤란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동그라미 천만, 십만, 백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다음에 닫고 됐습니다. 그 다음은요. 카운트 if s니까 여기서 가로 닫으면 안 돼요. 이건 카운트 if라고요.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 뭡니까? 13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이면서 130만원 이하.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요. 똑같습니다. 임대료 범위 안에서 여기서 뭐예요? 쉼표 찍고 이번엔 작거나 같다.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에서 되게 헷갈려요. 미만인지 이하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미만이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이거 배점 이거 깎여요. 또는 아예 잃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건 미만. 에? 우린 이하. 130만원. 됐습니까? 동그라미 개수 주의하세요. 몇 번이고 확인하세요. 자, 다음 닫고.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가로 닫고. 이러면 100만원 이상 130만원 이하 개수가 나와요. 이걸 나눠요. 뭐 전체 데이터 개수 뭐라고요? 카운트. 이런 다시 한번 COUNT 가로 열고 범위 어디예요? 임대료 데이터 개수 범위 슝슝슝. 됐어요?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하하 38% 어떻습니까? 오 끝내주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옛날 우리 2010 버전에서는 되게 성가신 문제였는데 카운트 if로 문제, 카운트 if에서 카운트 if 하면서 빼는 이런 문제, 이런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됐던 아주 정말 짜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런 패턴은 계속 출제가 되는 겁니다. 나날이 진화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따끈따끈 최신 기출문제 3문제를 일단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풀어봤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감이 오셨는지 아니면 왔던 감이 사라졌는지 정말 궁금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No? 예, 다음 강의는 계산작업 레벨 2 2단계 도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if 함수와 and or 이런 논리 함수 위주로 함께 공부해보고 관련 따끈따끈 기출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미션이 있어요. 지금 배우신 요런 타입의 문제들을 그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이 커마 리급 계산 문제 모음 뭐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입력해서 계산 문제를 찾아보세요. 또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어떤 책을 갖고 계신다면 그 책을 찾아서 해당 문제를 비슷한 문제들을 찾아서 풀어보시면은 실력이 일치월장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빠이빠이.